11일 날 탈당을 한다는 거고 조홍천 의원이 내일 기자회견 잡았다.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탈당 예고를 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그 상당히 큰 변수가 될까요? 그렇지 않다. 어떻게 변수는 되겠죠.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나가는 거니까. 네. 이낙연 대표가 나가는 건 큰 변수가 아니에요. 언론만 크죠. 네. 그런데 현역 의원 4명이 만약에 나간다고 치면 원상 의원 4명이 4명이 싹 다 나간다면 네. 그거는 변수이고 그 변수라는 건 앞으로 전국을 뭐 어떻게 할 힘이 있다 이게 아니라 네. 일단 현역 의원 4명이 탈당하면 그거는 뉴스거리가 되고 기사 밸류가 있죠. 네. 예,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정치의 무슨 소용돌이의 중심이 될 거냐 그건 안 될 거다. 저는 확신합니다. 그 부분은. 네. 예, 그런 상황이고 예.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김대중 탄생 100주년 그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. 이제 사실 DJ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만 있었던 게 아니고 몇 명을 같이 불렀던 자리에서 네. 통합해라, 분열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냈거든요. 예. 그리고 그것이 정치를 하게 된 주요 동인이 됐다. 예. 하나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 이후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이따 자리를 떠났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사실 통합하라는 메시지예요. 네. 근데 그 통합 메시지는 이낙연 전 총리한테 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에도 똑같이 한 거예요. 네. 네, 근데 나가는 입장에선 더 아픈 메시지가 된 거죠.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들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저 오늘 인터뷰 이렇게 쭉 보다가 44%가 범죄자다. 네. 이런 경우는 없었다. 조심해서 말씀하셔야죠. 저도 범죄자거든요. 그 범죄자 사면 됐지만 네. 사면 복권이 됐지만 그 말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잡범이다 이런 식으로 모욕한 것과 똑같은 모욕감을 저희에게 준 거예요. 시각. 네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시각 있잖아요. 나는 너희들을 범죄인으로 보고 있어. 전두환의 시각이거든요. 네. 제가 평생을 살면서 아니 내가 전두환 물러가라고 향내에서 시위 정도 한 게 무슨 감옥 가서 내가 이렇게 감옥살이를 해야 되냐. 정말 잘못된 법 집행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. 그분은 전두환의 시각에서 범죄자인 거잖아요. 네. 저희가. 네. 네. 그렇게 들키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정체성을 의심받게 돼요. 네. 근데 다 떠나서 그 뭐 범죄자가 44%라고 주장하시면 범죄자가 44%인 정당에서 대표한 거죠. 총리도 하고 국회의원 5번 하고 당대표도 하고 전남지사도 하고 그렇죠. 그런 어떻게 봐야 돼요? 어떤 우물에 엄청 침 뱉네. 세게. 아니 근데 그 침이 네. 그 장관님 저한텐 그 침이 네.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때 내가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게 크고 작은 일이 네, 있는데 저는 감옥 갔다 와서 이제 모든 게 박탈되면서 한 4, 5년을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. 제도권 일을 못하니까. 근데 내가 한 일이 그렇게까지 될 일인가? 이게 저의 제일 억울한 지점이거든요. 전두환 물러나라. 지금은 뭐 윤석열 물러나라. 문재인 물러나라. 우린 자유롭게 이렇게 떠들어도 괜찮은데 그 가장 억울한 지점을 콕 찔르시니까 저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제일 억울한 지점에 톡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반응이 세게 나오게 됐어요.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운동권이 의인이었잖아요. 그래.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. 네. 그런데 정치는 운이라 그러잖아요. 운대가 좀 나빠가지고 그런 거. 타이밍을 잘 타고 가셔야지. 이분이 이제 타이밍을 잘못한 거죠. 이준석 대표가 어제 언론개혁을 정강정책 발표하면서 1호로 발표를 했는데 그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얘기를 하면서 영리해요. 네? 영리한 것 같아요. 영리. 거대 두 당이 네. 하기 힘들고 안 하려고 하는 그 지점을 지금 파고 들어가면서 그것도 1호 정책으로 내면서 언론사들이 다 관심을 가지니까 계속 기사도 써주고. 기사가 근데 계속 이거는 나오죠. 이미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걸 그렇죠.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네. 아니, 거거든요.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게 왜 이 곤란해요? 방송- 사실인데.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바꾸는 이 방송법은 문재인 정권 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하고 미뤄둔 거예요. 그때는 아니, 의석수도 충분했고 했으니까 아니, 하면 됐었던 걸 그게- 나는 안 했다고 봐요. 아니 그거는 윤석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코드로 맞아요.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
그 민주당이 안 하려고 했냐? 그거는 아니라는 아니죠. 거죠. 사실대로.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네. 좀 궁색하다 이거지. 네. 근데 그때의 근데 당 그 대표가 이낙연 대표였어요. 그렇죠. 그 이낙연 그때 대표 이낙연 체제예요. 대표가 그때 그 방송법 충분히 방송법, 노조법 2, 3조, 노란봉투법이죠. 뭐 간호법 등등 뭐 법안 사실 이게 다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. 그 이런 핵심이 법안들은 언론중재법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언론중재법. 그 당시에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는 것과 방송장악금지법을 동시에 추진하자. 이게 민주당 다수의 입장이었어요. 그런데 그때 이낙연 대표 때 안 한 거예요. 네. 이게 그리고 무리를 건너간 거고. 왜 안 했을까요? 이낙연 대표 장악에 대한 어떤 그래서 유혹? 이낙연 대표가 네. 욕을 많이 먹었죠. 그런데 그게 잠복되어 있었죠.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당대표고 대권 후보니까 공개적으로 욕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다 자제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영리하고 저는 반갑죠. 네. 저는 뭐 지금까지 방송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해서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. 근데 저게 의제로선 그런데 1호 공약으로 청년 정치인에게 딱 맞아떨어지나? 아니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너 뭐 할래? 이렇게 물으세요. 요새 진짜 바뀌었어요. 네. 지역이. 네. 옛날에는 지지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이런 걸 물었는데 요새 아니에요. 저 딱 앉혀놓고 목사님이 너 들어가면 뭐 할 거니? 이걸 물어요. 그럼 저는 준비된 게 있잖아요. 유권자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이 네. 민주당이라고 내가 찍는 건 아니잖아.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. 그런데 뭐 할래? 그럼 저는 막힘없이 언론개혁, 정치개혁, 온라인 입당법 이후 이렇게 할 겁니다. 민생개혁에서 간병제도도 저는 제가 간병에 관심이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네. 그러면 다들 제가 언론개혁 얘기를 하면 그렇지. 너는 그걸 해야지. 네. 그런데 그렇게 딱 쪼이냐. 이준석 대표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런 제1타는 정치개혁이었으면 저 좋았겠다. 저는 물론 감사하고 동의하고 멋있게 네. 보지만 하겠죠. 더 좋았. 그다음에 1호니까 1호.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가 청년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거 싫어하죠. 거부해요.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젊은 정치. 자기 이제 40인데 왜 자기를 네. 아직도 애 취급하냐. 아니, 왜냐면- 뭐 청년 얘기만 해야 돼. 뭐 이런 네, 이런 그런 아니 그러니까 것도 있죠. 청년이 기성 정치권에 던질 큰 화두. 그거는 대한민국을 전환시킬 수 있는 큰 의제를 하나 던져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저는요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국민의힘을 나와서 신당 새로운 결사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정치개혁을 몸소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공약으로 아니 앞으로 하겠죠. 근데 공약을 근데 사실 크게 이런 것 걸어야죠. 같아요. 제가 이제 많은 정치인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놓고 이렇게 뜨겁게 네, 토론하는 이게 분은 이준석밖에 없는 오랜만이에요. 이준석 전 대표밖에 없다. 아니 이재명 대표가 있. 이재명 대표도 있고. 아니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 너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이준석 대표 계속 뭐 여러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저기 이재명 대표 너무 병상 정치 오래 가시면 역풍 불어요. 아니 그래서 근데 하여튼 뭐 그거는 어쩔 수 전세 사기 없으니까. 문제 또 뭐 이런 민생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받는 새로운 정치인이 된 것 같다. 근데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힘들 내셔야 된다. 좀 더 그 좋은 정치, 국민에게 다가가는 혁신적인 정치의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. 그러니까 저는 신당이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다당제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네. 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정말 소선거구제 하에서라도 신당이 성공해서 다당제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기적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선거구제 좋겠다. 개편이 네. 결정적으로 작동할 맞습니다.